푸는 방법을 약간 암기해도 된다라고 해야 되나? 어차피 거의 방정식 부분은 어렵게 가면 다 어차피 그래프로 풀어야 돼요. 기본 포맷에다가. 얘네들은 단골 문제인 것 같아. 모의고사 보면은 단골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476번. 띠리링. 자, 이렇게 약간 이런 유형. 밑에도 x가 있고 지수에도 로그 x가 있는 거. 자, 이거 벌써 봤던 기억 나지 않냐? 가비는? 이런 꼴들 어떻게 해야 된다면요? 기억나십니까? 별표 칠하겠습니다. 앞에서. 어디서 별표 칠하게 했냐면 유형 10번 462번에서 별표 좀 462번 유형 10번 유형 10번에서 별표 한번 치라고 했는데 462번 기억나지 모르겠네요. 요렇게 이제 밑도 x가 있고 지수에 로그 x가 있으면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거 로그를 안 취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로그만 취하면 풀기 쉽거든요. 어차피 2차 방정식 가거든. 그냥 곧바로. 그러니까 암기가 좀 필요한 부분인 거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밑도 x가 있고 지수에 로그 x면 양면에 상형 로그를 취해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로그 x의 로그 x는 상형 로그 취하면 로그 x니까 로그 100이니까 2죠. 2 빼기 로그 x가 된다라고 이렇게 분해할 수가 있죠. 로그를 취한 다음에 나눗셈이니까 뺄셈으로 이렇게 분해를 하는 거죠. 로그 100이 2잖아. 이게 앞으로 내려오면 이게 로그 x를 몇 번 곱한 게 되는 거죠? 내려오면 로그 x를 2번 곱한 게 되니까 좌변은 로그 x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상형 로그를 취하게 되면. 이런 방정식은 조금 외울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보았을 때 이게 생각이 안 나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언제 로그를 취해줘야 된다는 거를 머릿속에 잘 암기하고 계셔서 중간고사 때 혹시 나오면 잘 안 나오긴 하거든. 보자마자 푸셔야 돼요. 그래서 로그 x의 제곱 플러스 로그 x 빼기 2는 0이고 인수분해가 되겠죠? 로그 x 플러스 2랑 로그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로그 x가 두 개가 나와야 되겠죠. 로그 x가 그래서 마이너스 2 또는 1이다. x는 10의 마이너스 2승 또는 10의 1승이다. 바뀔 수가 있겠습니다. 곱하면 10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답은 10분의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떨 때 로그 취해줘야 된다고요? 가비나? 어떨 때 로그 취해준다고? 밑도 x가 있고 지수에도 로그 x가 있을 때.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로그를 취해서 풀어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푸시면 되겠어요. 로그 방정식 하나 넘어갈게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건 이제 이런 유형들을 외우기만 잘 외우고 있으면 충분히 맞을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지 다현아? 자, 로그 3의 x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k의 로그 3의 x 빼기 6은 0에서 두 근의 곱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베타가 몇이다? 3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보자마자 치환을 하겠죠. 뭐를 치환할 거냐면 t는 로그 3의 x다. 그래서 t제곱 플러스 kt 빼기 6은 0이 나오는데 여기서 어떻게 뭘 해줘야 될까요? 여기서 다현아? 치환했죠. 그래서 뭐 해줘야 되냐? 뭐 해줘야 돼? 두 근은 뭐가 되는 거죠 이제?
치환했잖아. 원래 이렇게 어디 들어가는 값이었죠? 치환하기 전에는 근이니까 x에 들어가는 값이었죠. 근데 내가 x에다 집어넣으면 t가 바뀌잖아. 치환하니까. 이거의 근은 뭐가 되는 거야? 여기 x 들어가서 t 값이니까 로그 3의 알파. 로그 3의 베타가 되는 거죠. 근도 바뀐다는 거지. 치환하게 되면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치환하면 범위도 바뀌지만 근도 바뀌고 모든 게 다 바뀌어요. 이때 상수 k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근과 기수의 관계에서 k 값은 두 근의 합으로 구할 수가 있죠. 로그 3의 알파 더하기 로그 3의 베타는 마이너스 k가 되겠고요. 더하니까 로그 끼리는 곱하게 되는 거죠. 알파 베타가 3이라고 줬기 때문에 로그 3의 3이니까 이게 뭐가 된다?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 값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치환을 하게 됐을 때 항상 내가 얘기하겠지만 이번 시험 범위 내에서 치환이 안 나올 확률은 제로예요. 치환할 때 다 바꿔주셔야 됩니다. 범위도 바뀌어야 되겠고 x값의 범위에서 t값의 범위로 바꿔주셔야 되겠고 근도 나온다면 근도 바꿔주셔야 되고 하여튼간 치환하는 순간 과거의 x라는 모든 것들은 다 지워버리고 t에 관련된 걸로 다 싸그리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걸 안 바꾸면 무조건 실수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안타깝지만 틀리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내가 말했지 어려운 건 틀려도 된다고. 이렇게 실수해서 이렇게 우리가 연습을 제대로 똑바로 못해서 틀리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이 치환하는 거 연습을 완벽하게 해두세요.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100% 나와요. 이번 시험 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치환하는 뭔가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뭐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가벼운 마음으로 482번 한번 풀어보세요. 482번. 잠도 깰 겸, 뭐, 치환하면서 뭐가 더 바뀌겠죠? 일단 얘는 좀 분해를 해야 되는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이게 로그 2의 4x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해체시켜서 분해시켜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로그 2의 4니까 2가 되겠죠. 로그 2의 x가 되겠고 이런 식으로 되겠고 마이너스 로그 2의 4가 2가 되겠고 플러스 로그 2의 x제곱이니까 2 로그 2의 x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분해시킨 다음에 치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식들을 조금 그 곱해져 있는 거를 덧셈으로 야무지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곱하면은 로그 2의 x의 제곱 4 로그 2의 x 플러스 4가 되겠죠. 마이너스 8 로그 2의 x 넘어가면 마이너스 2는 0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로그 2의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4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4 로그 2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 치환을 하겠죠. 당연했지만 t는 로그 2의 x다라고 한다면 이게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6은 0이 되겠고요. 이때 근이 바뀌죠. 이때 두 근은 뭐로 바뀌냐면 로그 2의 알파, 로그 2의 베타로 바뀌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야무지게 바뀌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 알파의 2, 지금 다 로그 2로 놓이지 않냐? 그럼 구하고자 하는 건 로그 2로 바꾸는 게 편하긴 하겠네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 나오니까 로그 2의 알파 더하기 로그 2의 베타는 4가 나오겠고요. 합쳐지면 로그 2의 알파 베타는 4니까 알파 베타가 2의 닷은 16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두근의 곱, 로그 2의 알파 곱하기 로그 2의 베타는 몇이 나온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6이 나온다. 자, 이때 구하고자 하는 게 로그 알파분의 2인데 이걸 바꿔요. 로그 2의 알파분의 1의 제곱 더하기 로그 2의 베타분의 1의 제곱으로 구하고자 하는 거를 바꿉니다. 왜 바꿨냐? 왜 바꿨죠? 얘가 다 로그 2 알파로 나와있죠. 그래서 얘를 제곱하면 제곱 되니까 통분하면 로그 2의 알파 곱하기 로그 2의 베타의 제곱에다가 로그 2의 알파의 제곱 더하기 로그 2의 베타의 제곱으로 어떻게 된다? 통분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곱하면 마이너스 6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6의 제곱이어서 분모가 36이 되겠고요. 얘는 요거 로그 2 알파 제곱, 로그 2 베타 제곱은 요거 제곱해서 얘 2배에서 빼면 되거든요. 곱셈공식 변형으로. 4a 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에 마이너스 6을 해주면 되니까 36분의 16 더하기 12니까 28이 나옵니다. 그래서 4, 7에 28, 4, 9, 36 돼서 답은 9분의 7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계산 문제죠? 로그 연산이에요. 여러분들이 연산은 연습할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많이 하시면 늡니다. 제대로 배워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문제로 갈 텐데, 약간 이게, 상문제가 어떻게 가는지 보세요. 484번에서, 자, 치환 문제인데, 잘 보세요. 로그 x의 제곱 빼기 k 플러스 3의 로그 x 플러스 k 더하기 6인데 이게 0이 나오는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두 근이 1보다 크다. 그럼 내가 치환을 하겠죠. t로. 로그 x를 t로 취한다고 치면 다 바꿔야 돼. t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3의 t 더하기 k 플러스 0이 되겠고 여기서 두 근은 어떻게 바뀌냐? 자, 잘 보세요. x가 1보다 크게 되면 t 값은 어떻게 바뀌냐면 이게 로그 1이 0이잖아. 맞아 안 맞아?
1보다 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0보다 큰 게 되니까 양수근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면 여기 두 근은 t의 두 근은 양수이다가 되는 거야.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근의 조건이 x일 때는 1보다 크게 됐었지만 x가 1보다 커지면 t의 근은 뭐가 되는 거야? 양수로 바뀌는 겁니다. 로그 x 그래프가 다 알겠지만 기본형이니까 이 x가 1보다 커지게 되면 로그 x는 0보다 커지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두 근이 1보다 크다가 t의 근에서는 2차 방정식에 대한 t의 근에서는 두 근은 모두 양수이다. 결론은 뭐냐? 이거는 양수근 몇 개를 가져야 되는 거죠? 두 개를 갖는 문제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수근을 두 개 갖게 되면 판별식만 써서는 안 돼요. 다른 조건이 두 개가 더 필요한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양수근을 만드는 조건, 판별식 당연히 0보다 커나 같아야 되는데 혹시 가빈이 기억하냐? 두 근을 다 양수근 만드는 방법. 바로 그거죠. 두 근이 있는데 이 두 근이 뭐 바뀌었다가 t근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두 근의 일단 판별식은 0보다 커나 같고 두 근의 합 0보다 크고 두 근의 곱도 0보다 크면 양수근이에요. 왜냐면 두 개 곱해서 양수라는 거는 뿔뿔 아니면 마마인데 더해서 양수가 되면 뿔뿔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이 둘 다 양수라는 게 바로 양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이 양수가 돼요. 그래서 이거에 뭐를 구하면 되냐? 연립 부등식을 푸시면 답이 됩니다. 판별식부터 써볼게요. 판별식을 써보시면요. 판별식을 써보면 d는 k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k 플러스 0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근의 합은 k 플러스 3이죠? 0보다 크다. 두 근의 곱도 k 플러스 6이죠? 0보다 크다. 이거를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게 되면 판별식에서 일단 근이 나오고 실근이 나오고 두 개 밑에 있는 거는 양수근을 이야기해주는 부등식이 되겠습니다. 2차 부등식 나오죠? k제곱 더하기 6k에서 4k 빼니까 플러스 2k 9 빼기 24니까 마이너스 15는 0이 나와 0보다 커놨다가 나오죠. 그죠? 2차 부등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k 플러스 5 k 마이너스 3은 0보다 커놨다가 나와서 문제를 풀어보면은 마이너스 5보다는 작거나 같다. 3보다는 커나 같다. 이게 첫 번째 부등식이 나오고 있고요. 해가. 두 번째 부등식은 마3보다는 크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등식은 뭐보다 크다? 마6보다는 크다.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으시면 어디냐?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답은 뭐가 되냐? K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바로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K의 최소값은 뭐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상문제인 이유는 치환하게 되면서 2차 방정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1보다 컸던 이러한 조건들이 뭐로 바뀌는 거야? 양수근을 갖는 걸로 바뀌는 겁니다. 치환하면 2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그 조건이 바뀌는 것 때문에 무슨 문제가 됐다? 난이도가 상문제가 된 겁니다. 치환이 거의 일상생활에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치환할 때 뭔가 바뀌어요. 그 바뀌는 거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됩니다. 안 바꾸는 순간 다 틀려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번 시험에서 안 나올 확률은 없다고 봅니다. 어렵게 낼 때 저런 거 가지고 문제를 항상 꼬아서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정도의 것들은
잘 연습이 돼서 준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 되면 내 마음도 아프다. 자, 로그 부등식으로 넘어갑니다. 485번이 되겠습니다. 로그 2의 x 더하기 3 빼기 로그 2의 1 마이너스 x 빼기 1이 0보다 큰 거에 해가 알파부터 베타 사이에 있다라고 나온 겁니다. 해가, 부등식의 해가. 마찬가지로 이 문제는 좀 쉬운 문제예요. 왜냐? 넘어가면 이게 빼기가 됐잖아, 빼기가. 근데 이제 이 로그 부등식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무조건 무슨 조건을 쓰고 시작하시는 게 좋냐면 진수 조건을 쓰시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x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무조건 넣으세요. 1 마이너스 x가 0보다 크다. 일단 넣으세요. 로그 부등식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 진수 조건을 쓰는 겁니다. 여기다 써놓으세요. 진수 조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진수 조건 일단 써. 일단 쓰고 시작해. 쓰고 시작. 그래서 실수하지 않게. 로그 부등식에서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진수 조건 안 써서 틀려요. 이게 참 많아요. 이게 실수를 합니다, 맨날. 특히 이제 실수하지 마세요, 다현아. 진수 조건 무조건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밑을 통일할 수 있는데 이거를 계산해보면 로그 2의 x 더하기 3이고 나머지 다 넘길게요. 로그 2의 1 마이너스 x에다가 넘어가면 플러스 1이죠. 플러스 1을 뭐라고 보냐면 로그 2의 2로 바꿀 겁니다. 이렇게. 플러스 1을 로그 2의 2로 바꾸면 이 두 개를 곱하게 되겠죠. 그럼 뭐가 나오냐? 로그 2의 2 마이너스 2x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밑이 2보다 크니까 이 부등식을 그대로 따라가요. 왜냐? 로그 2는 증가함수니까. 그래서 x 플러스 3보다 3이 2 마이너스 2x보다는 크다. 그래서 요거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몰랑 진수 조건. 아몰랑 진수 조건. 넘어가면 3x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니까 x는 3분의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여기는 x는 마3보다 크다. 1보다 x는 작다. 요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수직선을 그어주시고요. 마3보다 크다. 1보다는 작다. 3분의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 동시에 만족하는 건 바로 요 부분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세 가지를. 그래서 답은 뭐가 나오냐? 해는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가 되는 거죠. 알파 베타. 둘을 더하면 몇이 됩니까? 우리 가비나? 더하면 몇입니까? 몇이죠? 3분의 2가 되겠죠. 답은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아몰랑 로그 부등식 나오면 뭘 써라? 우리 다현아? 뭐 써라? 일단 진수 조건 일단 쓰고 시작한다. 진수가 안 써도 많이 튀어요. 실수가 많이 나와요. 몇 번 풀어보냐? 488번 한번 풀어보세요. 488번은 야무지게 그래프가 나오는 부등식 문제죠. 바꿨을 때 뭐 이런 문제 잘 나와요. 심심할 때마다 재밌잖아요. 그래프랑 엮으면.
자, 일단은 로그 3의 fx 더하기 로그 3분의 1에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0보다 크다 같다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뭐를 먼저 통일시켜줘야 되냐면, 다양하지만 뭐를 통일시켜줘, 다양아? 뭘 통일시켜줘? 밑을 통일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3분의 1이 3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3의 마이너스 1승이고 마이너스 앞으로 나가면서 이게 마이너스로 체인지가 됩니다.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럼 이제 얘를 넘겨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로그 3의 fx는 넘어가게 되면 플러스로 바뀌면서 로그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죠? 자,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부등식 3개를 만족하는 건데, 첫 번째 진수 조건 fx가 0보다 큽니다. 두 번째 이 조건 마이너스 x 플러스 5도 0보다 큽니다. 세 번째 이 조건 3이니까 그냥 두고 따라가면 돼요. f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5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 뭐로 찾아라? 그래프로 찾아서 연립 부등식을 해라 이거죠. 요 위에는 진수 조건이 되겠고요. 얘는 이 로그 부등식을 풀어주는 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프에서 fx가 나오는데 fx가 첫 번째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생겨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쭉이 오른쪽이 6이 나오거든요. 맞냐? 6 맞아요? 뭐냐? 6이죠? 그래서 이게 2차 함수잖아. 얘가 0보다 큰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된다? 6까지가 되는 거죠. fx가 0보다 큰 범위니까 이게 위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2차 함수가. 그래서 요거가 마이너스 1부터 x가 6까지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는 우리가 뭐 굳이 찾을 필요 없이 x는 5보다 작다가 나오겠죠? 이렇게 어렵지 않죠? 두 번째로 f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5보다 위에 있다. 여기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요.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만날 때가 여기가 몇이냐면 2가 되는 거고 여기 만날 때가 7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검정색이 이 파란색보다 위에 있을 때를 찾으래. 검정색이 파란색보다 위에 있는 범위는 요 범위예요.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다? 2부터 어디까지가 되죠? 7까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검정색이 이 파란색보다 위에 있는 범위를 구하겠으니까 2부터 x는 7까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연립부등식을 찾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프로 찾게 한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좋은 문제들이죠, 뭐. 계산하는 문제들보다 저런 게 좋지 않습니까? 난 저런 거 좋아하는데.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또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1부터 6까지. 첫 번째. 두 번째는 5보다 작다. 세 번째는 2부터 7까지.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은 여기가 되겠죠. 세 개가 동시에 있는 부분. 그래서 답은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가 나오는 거죠. 모든 자연수 x값은 2, 3, 4가 되겠고요. 얘네들을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9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재밌죠? 아몰랑 진수 조건. 아몰랑 진수 조건. 안 쓰는 순간 골로 간다.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489번에서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니까 뭐 풀어보세요. 뭐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결론은 489번은 어떻게 되는 거죠? 동시에 만족하는 거를 찾으라 그러면 일단 진수 조건을 쓰면 3x 더하기 3이 0보다 크다. x제곱 플러스 k가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부동식 반응 따라가겠죠? 3x 플러스 3이 x제곱 플러스 k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2개다. 이때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는데 일단 k는 이때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는 건데 k는 일단 0보다 크다라고 문제에서 주어진 것이죠. 쟤를 연립분식 했을 때 정수 개수가 2개가 나와야 합니다. 더 나오면 망했다. 뭐 그런 거죠. 어떻게 좀 풀만합니까? 앞에 거에서 3x가 마3보다 크니까 x는 마이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요. x가 마이보다 크다. 그렇게 나올 수 있겠고요. 여기서는 k가 양수니까 다 만족해요. x제곱도 0보다 크나 같은데 양수를 더하니까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죠. 이거는 모든 실수예요. 굳이 부등식에 표현할 필요가, 수직선에 표현할 필요 없어요. 다 성립합니다. 해가 모든 실수입니다. k가 양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가 핵심이에요. 지금 이게 핵심이에요. 이런 게 이제 어려운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학교 시험 문제에서. 이런 것까지 풀만 하거든요. 저런 거 나올 때가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런 문제들은요, 어떻게 푸는 게 좋냐면 그래프로 다 푸는 거예요. 그래프의 뭐 대칭성? 뭐 이런 거 사용해서 푸는 거죠. 결론은 뭐냐? 이게 2차 분식인데 제가 다 한쪽 넘겨볼게요. 그럼 이렇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2차 함수인데 뭐를 대칭으로 가지고 있냐? 대칭축이 2분의 3을 대칭축으로 가져요. 뭐를 대칭축으로 가진다고요? 2분의 3을 대칭축으로 갖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결론은 이게 작거나 같다니까 2분의 3을 기점으로 여기 1이 하나 들어가야 되겠고 여기 보라 2가 들어가서 그 다음에 여기가 0이 또 있겠죠. 여기가 3이 있겠죠. 이때 1과 2만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래로 블록이라고 하면은 이런 그래프가 나올 텐데 그렇게 돼서 이게 작거나 같다 부분이 이쪽에서 해가 나오는 거예요. 요렇게가 나와서 동시에 만족하는 거면 여기 범위가 나오면서 근이 1, 2만 들어가야지만 정수 x의 개수가 몇 개가 된다? 2개가 되는 거죠. 0과 3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되는 거죠. 근이 이제 2하고 3 사이에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겠고 2는 포함이 돼도 관계가 없어요. 2는 포함이 돼도 상관이 없는데 3은 포함이 되면 안 되겠죠? 3이 포함이 되면 3이 들어가기 때문에 3이 포함이 되면 안 됩니다. 이 등호가 들어갔기 때문에 2가 포함이 돼서 된다는 거는 그래프가 이렇게 돼도 돼요. 이 상태. 왜냐? 그래도 1, 2가 들어가요. 왜냐? 등호니까. 그래서 1일 때
만족하는 k 값을 찾아보면 1을 대입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와요. 1을 대입해보면 1 빼기 3 플러스 k 마이너스 3이니까 이게 k가 이때가 몇이 나오냐면 k가 이때가 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k가 5일 때 이게 k가 커지면 점점 위로 올라와요. 그죠? 이게 최고로 올라온 거예요. 더 올라가면 이제 근이 없어져요. k가 5일 때가 마지노선이에요. 더 올라가면 안 돼요. k가 내려가는데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냐? k가 작아지면 이거예요. 이거. 근데 여기가 0일 때가 3일 때가 되는 거죠. 즉 여기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0, 3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포함이 돼요. 왜냐면 이게 같거나 같다니까. 0일 때가 되면 안 돼요. 0일 때 성립하는 것보다 커야 되거든? 0을 집어넣으면은 그때 k는 뭐가 나오냐면 3이 나와요. 3보다는 k가 커야 됩니다. 3일 때가 이때인데 3일 때가 이때거든요. 이거보다 커야 돼요. 더 위로 올라가야 돼요. 왜냐면 이게 들어가요. 0하고 3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같기 때문에 정수근이 4개가 나와요. 그래서 3보다는 커야 돼요. 점점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게 3보다는 커야 되고 5일 때가 여기까지 올라온 거야. 이 밑에 있던 게 올라온 거야.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돼. 여기 딱 1이 들어. 이제 올라가면 이제 정수근이 없어져요. 이렇게. 약간 그래프로 풀어야 되는 문제니까 이런 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대칭축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프가 이제 따질 때. 그러니까 이차 함수는 어려운 문제일수록 대칭축을 엄청나게 따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내요. 사실 이게 사실은 개념적으로 보면 되게 아니 뭐라고 해야 되나? 수식적으로 보면 되게 심플하잖아. 근데 문제를 풀 때 누구 때문에 문제가 어려워지냐면 얘 때문에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야. 저런 문제들이 대부분 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프로 해석해야 돼요. 다 이렇게 그래프. 두기가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그런 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학교 시험에서 어렵게 일부러. 뭐 이렇게 똑같이 되진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상위권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거의 다 상위권으로 가면 이렇게 그래프로 부등식을 해석해야 되고 뭐 방정식도 해석해야 되고 이런 게 되게 몸에 배어있지 않으면 거의 못 풀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잘 못 풀지. 이게 쉬우면 여러분들은 수학 천재예요. 천재까지는 아니겠지만 수학 영재 정도로 합시다. 이런 게 이제 되게 쉽게 되면 뭐 좋은 건데 잘 쉽게 안 되죠. 우리 쉽냐? 우리 쉬워요? 가면 쉽냐? 껌이야? 껌은 아니에요. 3부터 5까지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다시 로그 부등식. 저런 문제들은 조금 많이 풀어보고도 질문하세요. 오늘 시간이 없네? 잘 못할 수도 있겠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 천천히 했지, 선생님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갔네? 뭐 안 된 거 조금 남은 거는 화요일날 하고 통역하고 넘어갈게요. 많이 남진 않았으니까. 생각보다 선생님이 천천히 풀었나봐요. 자, 로그 2에 로그 3의 x. 자, 이 문제에서는 첫 번째 또 보자마자 진수조건 써야 되겠죠? 진수조건 2개 보이지 않냐? 첫 번째는 뭐냐? 로그 3의 x가 0보다 크다. 그럼 여기 안에서 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진수 부분이 2개가 있죠? 그지? 그 다음에 얘를 로그 2의 2로 바꾸게 되면 이게 2가 되는 거니까 진수끼리 비교했을 때 로그 3의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2를 로그 3으로 바꾸면 로그 3의 9가 되겠죠. x는 9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는 게 이 부등식을 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는 진수 조건이고요. 저 밑에 있는 거는 로그 부등식을 푼 거예요. 항상 진수 조건을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도 진수가 되는 거고, 로그 2의 진수가 되는 거고, 얘는 또 로그 3의 진수가 되는 거죠. 조심하셔야 돼요. 진수 조건 때문에 이거 1번 같은 데 내면 애들이 많이 틀릴 것 같지 않냐? 이렇게 딱 숨겨가지고. 이거 은근히 많이 틀려요.
문제 되게 쉬워 보이잖아. 근데 은근히 실수 많이 한다니까? 이런 거 비양고등학교 선생님 좋아하시던데. 비양고 1번 이런 거 좋아하시던데. 애들이 그 낚시 거는 문제 있잖아. 걸려가지고, 낚싯대 들이고, 걸려. 그래가지고. 가면 걸리는 게 좀 진짜 쉬울 것 같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냐? 그죠? 그럼 이거, 로그 3의 x가 0보다 크다. 로그 3의 1이죠? 0이. 그래서 x는 1보다 크다. x는 0보다 크다. x는 9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것 되면 1부터 x는 9까지가 되는 거죠. 몇 번의 답이 있습니까? 답은 4번에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진수 조건들을 여러 개 좀 잘 써주셔야 돼요. 훅 갈 수가 있다. 로그 부등식이 실수하기 딱 좋잖아. 이런 걸 이제 1번에 넣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넣으면은 조심해라. 뭐 그런 얘기예요. 자, 빨리 해봅시다. 그래도 유형 19번까지 해봅시다. 19번까지 해야지. 시장이 있네, 그래도. 자, 그 다음에 또 나왔네. 이제 세 번째 만나는 것 같은데? 아닌가? 또 치환하는 문제 또 나왔죠. 492번. 단골 문제, 학교 시험 문제에서 맞으라고 주는. 자, 일단은, 좀 로그를 좀 통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로그 5로 통일합시다. 마이너스 밖에 나오겠죠? 마이너스 로그 5에 125 곱하기 x가 되겠고, 로그 5에 5분의 x가 되겠습니다. 이게 0보다 커나 같다. 일단은 진수 조건은 x가 0보다 크다가 되는 것 같아요. 진수 조건은 x가 0보다 크다가 되는 것 같고, 얘는 이제 분리를 조금 시켜볼게요. 조금 분리를 시키면, 일단 마이너스 한번 곱해서, 마이너스 곱해서 없애고 바꿔버립시다. 자, 그럼 이제 바꾸면 로그 5에 125니까 125는 5의 3승인 것 같아요. 3 플러스 로그 x 분해 좀 시켜버리시고요. 여기는 로그 5의 x 빼기 로그 5의 5니까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로그 5의 x를 t로 치환하게 되면, 얘를 t로 치환하게 되면 t 플러스 3 t 마이너스 1이 되는 무슨 부등식이 된다? 2차 부등식이 돼버립니다. 치환하게 되면. 그래서 t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부터 t는 1 사이에 있게 되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t 자리에다가 이제 뭐만 넣으면 된다? 로그 5의 x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2차 부등식. 자, 그러면 마3은 뭐로 바꾸면 되죠? 로그 5의 마이너스 3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1은 로그 5의 5가 바뀌면 되겠습니다. x의 범위는 5의 마이너스 3승보다는 크거나 같고 5의 1승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알파, 베타 값은 뭐 0보다 큰 거는 다 0보다 크니까 얘가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이 되겠고, 요게 알파, 요게 베타인 것 같아요. 요 두 개를 어떻게 해라? 곱해라. 둘을 알파, 베타니까 곱하면은 5의 마이너스 2승이 되면서 답은 25분의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이제 그지 같은 문제들이 치환했을 때 2차 부등식 맨날 나옵니다. 치환하면 2차 방정식 맨날 나옵니다. 치환 받아줘. 그냥 뭐 연습하세요. 치환과 함께 살고 죽는 이번 중간고사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왜 이런 것밖에 안 나와요? 풀 수 있는 방정식과 부등식이 거의 없어. 이런 것밖에 없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지수 부등식과 로그 부등식에서 풀 수 있는 부등식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방정식과 부등식은 뭐 닦아놓고 얘기해서 다 암기하셔도 돼요. 풀 수 있는 게 몇 개 없기 때문에 그냥 보자마자 푸셔야 돼요. 거의 암기식으로도 풀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양변의 로그를 취하는 거 또 나왔네? 또 나왔구나. 언제 로그를 취하냐?
밑에 x가 밑자리에 x가 있고 지수 자리에 로그 x가 있는 놈들 바로 너. 이거 로그 2분의 1이냐? 보이지도 않는다 이제. 잠깐만 몇이야? 로그 2분의 1이야 이게? 야 이거 뭐 노하는 사람들은 이제 보지도 못하겠다 이거. 돋보기 야 이거 카메라 켜고 봐야 되겠는데?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은 이거 이제 집에 가서 어머니 보여드리면 어머니도 이제 뭐냐 이거 4의 x의 세제곱. 자 요거의 해가 알파부터 x가 베타가 된다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이제 수민이 아니 많이 봤죠 이제? 밑 x 지수 로그 이제 보자마자 x는 0보다 크다는 조건이 나오겠고요. 첫 번째 일단 적어 놓으세요. 진수 조건은 적어 놓는 게 신상이 좋습니다. 안 적어 놨다고 훅 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로그를 취하게 되면 로그 2분의 1을 취하게 된다고 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죠? 로그 2 취하고 싶네. 하지만 계산이 복잡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로그 2분의 1 취하면 여기 로그 2분의 1, 로그 2분의 1 취하게 되면 로그 2분의 1 취할 때 뭐 조심해야 되냐? 가빈아. 막 취하면 돼요? 로그 2분의 1 취하면 이게 감소함수니까 로그 2분의 1 취하면 부도방향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뭐 취할 때? 로그 2분의 1은 0부터 1 사이에 있으니까 감소함수니까 이 부등호 방향 바꿔주세요. 안 바꾸면 골로 갑니다. 내려오겠죠. 하여튼간에 뭐 이런 것 때문에 틀리면 하나 모르는 겁니다. 부등호 방향 바꿔주십시오. 로그 2분의 1 항상 저런 것 때문에 틀리는 불상사가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등호 방향 안 바꿔서 은근히 많이 틀립니다. 와가지고 선생님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안 바꿨어. 답이 안 나와. 열입분식 하면. 아 진짜 많다니까. 너네 풀다가 이제 갖고 온다니까 분명히. 그러면 이거 왜 안 나와요? 답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되게 많은 거야. 진짜로 많아요. 그래서 항상 밑조건 다시 한번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느낌으로 밑조건도 다시 보자. 진수 조건도 다시 보자. 약간 이런 느낌. 실수해서 틀리면 하나 모르니까. 그래서 로그 2분의 1에 얘는 뭐가 돼있어? 로그 2분의 1의 4는 이거 2의 제곱이니까 2분의 1의 마이너스 2승이잖아.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2 플러스 3 로그 2분의 1의 x로 바뀝니다. 그래서 얘가 치환하게 되면 t 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3t 플러스 2는 0보다 작다가 나오는 거죠. 로그 2분의 1 x를 치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t-2, t-2로 되면서 t가 1부터 2 사이. 근데 이게 로그 2분의 1의 x지 않습니까? 그럼 로그 2분의 1에 2분의 1이 되겠고요. 얘는 로그 2분의 1에 2분의 1 제곱이니까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부동방이 바뀌겠죠? 로그 떼면 진수 조건 할 때는 부동방 바뀌기 때문에 x는 4분의 1부터 x는 2분의 1까지가 나옵니다. 뭐 0보다 크다고 해봤자 다 이게 들어가는 거죠. 공통된 범위가. 그래서 이게 알파 베타니까 알파 베타를 더하게 되면 답은 4분의 3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문제 몇 개 풀어보세요. 연습만 해주세요. 마지막 예제를 풀어주고 대표 문제를 풀어주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499번만 풀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자,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 이게 항상 성립하도록 자, 치환할 건데 치환할 거야 로그 4x로
근데 모든 양의 실수 x면 t가 로그 4의 x인데 결론은 t 값은 뭐가 되는 거야, 수민아? 양의 실수 x에서 t 값은 뭐가 되는 거죠? 양의 실수 x일 때 t 값은 뭐가 되는 거야? t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죠. 로그 4x면 양수면 치역이잖아. 치역은 모든 실수 t가 됩니다. 치환하게 되면 양의 실수 x가 모든 실수 t로 바뀌어요. 그래서 얘를 조금 우리가 바꿔보면 얘는 로그 4의 a 더하기 로그 4, 2 로그 4의 x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보면 빼기니까 치환하게 되면 2t의 제곱,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로그 4의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얘가 모든 실수 t의 상당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뭐 쓰면 되죠? 판별식이 뭐가 되는 거죠? 판별식이 이게 붕 떠 있으면 되니까 판별식이 뭐가 되는 거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차함수가 항상 0보다 같으려면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판별식이 0일 때,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요 두 개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t값이 되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써주시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치환하니까 바뀌어요. 바뀌는 것들이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푸셔야지만 맞는 겁니다. 이런 게 많이 나올 겁니다. 짝수 판별식 할게요.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 c 0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가 2 로그 4의 a가 되겠고요. 여기가 1인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로그 4의 a는 2분의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면서 a 값의 범위가 나오는 것이죠. 실수 a의 최대값은 여기가 로그 4의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에 2분의 1등 루트 씌우면 되죠. 2분의 1이네요. 이게 결론은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a는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 최대값은 2분의 1이 나오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타이틀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오늘 모르겠습니다. 일단 영상을 좀 보시고 영상은 쏘죠?